받침에서 나는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망의 나무 2권이 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체크해 주셨나요? 그리고 소망의 나무 2권의 4단원, 7단원에 보면 미음, 비읍, 피읍, 입술 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뭐를 어떤 걸 배웠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 모양이 있어요. 이 목젖이 있는데 어금니 쪽에서 기역을 배웠어요. 기역, 그쵸? 얘는 쌍기역도 있고 키읔도 있었어요. 근데 다 대표로 기역이 났죠? 그 다음에 니은이 있었어요. 여기 이 혀가 이렇게 여기를 막아서 나는 소리예요. 니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이 있었습니다. 여기 천장을 한번 쳐주는 소리라 그랬죠? 디귿. 여기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얘랑 비슷하네. 티읕을 이렇게 따로 먼저 배우고요. 얘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배웠어요. 그래서 디귿으로 소리 난다 이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여기 혓소리긴 하지만 이렇게 말아서 가을 이렇게 되는 소리 있었죠? 리을 건설음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리을 이 혓소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 둘셋 넷 네 개의 글자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끝에 나오는 소리가 어디에? 받침의 끝에예요. 그래서 종성이라고 이렇게 써요. 한자어가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저기 한자어도 우리나라 속하기 때문에 종성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끝소리 이렇게 말해요. 종성, 끝소리 또는 받침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받침, 받침에 나오는 거를 공부하는 거. 받침, 얘는 똑같은 말로 뭐라고요? 종성, 끝에 나오는 소리 또는 끝에 나온다. 풀어서 뜻을 풀어서 끝소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배웠는데 오늘은 5번째, 6번째 소리를 배울 거예요. 뭐냐면 미음, 비읍 소리를 배울 거예요. 근데 얘는 대표 소리가 비읍으로 나지만 피읍도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배울 거고 다음에 7개 마지막으로 배울 거는 이응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구멍 소리 얘는 어디요? 이 입술이랑 두 개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늘 배울 거는 입술 소리예요. 푸는 여기에 속하는 소리.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데 오늘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5번째, 6번째 해당하는 소리를 배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미음을 공부할게요. 자,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이 있어요. 미음, 미. 끝에 이렇게 보이나요? 끝에 오는 소리를 배울 거예요. 빨간색으로 된 거. 입술을 붙이고 나는 소리인데 입술을 딱 붙이니까 소리가 이 코로 이렇게 울리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음 또는 울림소리 이렇게 말해요. 코랑 관련돼서 울리는 소리. 감, 밤, 곰. 그 다음에 비읍은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나는 소리. 그거는 주로 여기 초성일 때 맨 앞에 나오는 소리는 바, 비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이 끝에 나오는 소리에서는 닫히는 소리, 다 막히는 소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울리면서 막히는 소리. 더 이상 이렇게 소리가 진행되지 않고 딱 막히는 소리예요. 이렇게 다 그런 거 배웠죠? 지난번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받침에서 날 때는 그래요. 그래서 돌탑, 입학, 졸업, 입술이 다 움직이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술 소리예요. 피읍은 여기에서 원래 미음이 보통 저기 일반 기본자였죠? 여기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 가획한 거예요. 이렇게 획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됐습니다. 자, 비읍은 이렇게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끝에서는 읍 하고 막히는 소리가 난다. 돌탑, 입학, 졸업. 피읍은 피읍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예로 소리가 나요. 대표예요, 얘가. 피읍 이렇게 하는 것보다 피읍 하고 딱 닫아주는 게 소리가 발음하기가 더 좋죠. 그래서 무릎 이렇게 안 하고 무릎, 풀숲, 입, 덥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소리를 다 배웠어요. 지금 미음과 비읍. 자, 그러면 이제 소망의 나무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망의 나무 2권의 4단원을 보겠습니다. 42, 43쪽이에요. 그래서 대표 소리는 감나무, 밤, 곰, 코소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소망 1권에서 받침이 없는 단어들을 배웠어요. 글자들을 배웠죠. 단어라기보다는 좀 글자가 되겠습니다. 절이요. 가, 고, 바, 소, 치. 옆으로 가서 붙는 모음이 붙을 경우도 있고 위아래로 붙는 경우도 있죠. 아래로 가서 붙었죠. 그래서 얘는 가도 있고 어도 있고 이도 있고 얘는 오나 우 또는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기 얘는 좀 5개만 나왔어요. 가, 감, 고, 곰, 바, 밤, 소, 솜, 치, 침. 자, 어떻게 발음이 났나요? 가에다가 미음 여기 있는 요걸 하니까 감. 글자의 짜임을 한번 볼까요? 가 다음에 사실은 하고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없어졌어요. 소리가 숨고 감 없어졌죠? 감 이렇게 되는데 감 이렇게 됐어요. 감 바로 하나로 감 이렇게 나요. 마찬가지겠죠? 솜, 밤. 다 낱말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 우리 먹는 감 있죠? 감, 미음이 이 끝에 소리 올 때는 코소리로 난다. 곰, 동물 곰이 있습니다. 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밤이에요. 밤. 겉에 가시처럼 뾰족뾰족하게 까겨나면 이렇게 이런 밤색이 나오죠. 맛있는 밤. 또 껍질 한번 더 까야 돼요. 껍질 2번 까야 돼요. 이게 속에 계속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솜이에요. 목화솜. 이불도 만들고 예전에는 옷에다도 넣고 막 이랬어요. 따뜻하고 포근하게 해주는 솜. 목화예요. 목화.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감, 곰, 밤, 솜. 한 글자로 된 단어들이죠. 낱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2글자로 된 걸 한번 볼게요. 우리 많이 먹는 거. 밥 반찬에 김치가 있어야 돼. 한국 사람은요. 그쵸? 김치가 있어야지 개운하고 또 이렇게 돼. 천연 요구르트. 김치 할 때 있는 소리 나죠? 감자 할 때 감. 아까 감도 있어서 먹는 감인데 여기는 한 글자가 더 붙어서 이번에는 감자. 네, 감자가 참 맛있는 계절이죠. 수확이 할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감자. 그 다음에 지금 날씨가 아주 더워요. 여름. 우리가 배우는 거는 뒤에 글자예요. 름자, 발음이 어렵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하게 돼 있어요. 김치, 감자, 여름. 자, 다른 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쉬워졌죠? 감, 곰, 밤, 솜, 김치, 감자, 여름. 입술에서 이런 코소리 나는 거는 미음이구나. 이거를 알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낱말들을 좀 더 연습하고 문장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 단어들은 감나무, 밤, 곰이었죠? 여기에 또 어떤 단어들이 더 들어가 있나요? 바람,
부는 바람이죠. 바람풍. 바람이에요. 그다음 감사합니다. 감사. 감을 알았으니 감사도 알 수 있어요. 여름을 아니까 봄, 여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반지가 있는데 금으로 됐어요. 금반지. 뭐 니은을 배울 때는 음반지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금이에요. 금. 참기름. 여름 할 때 여기 름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참기름. 여기 뭐예요? 봄. 여기 하니까 또 여름 하니까 봄, 여름 이렇게 합성어가 돼서 봄과 여름을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름 이게 단독으로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섬에 간다. 뭐 제주도 섬에 간다. 어디 간다. 섬이죠. 그 다음에 김치 아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몸살. 우리 몸에다가 몸살이 났어. 아픈 거죠. 피로하거나 이럴 때 마음. 우리 몸과 마음 보통 그러죠? 이건 어떤 그 껍데기, 이거는 속에 알맹이, 마음 이런 거죠. 그래서 몸 안에 마음, 몸과 마음, 사람 우리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감자 우리 아까 배웠어요. 감자를 하니까 감기도 알아면 좋겠죠. 감기, 감기, 콧감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콧소리가 나는지 이 소리가 딱 닫히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감사, 봄, 여름, 참기름, 금반지, 여름, 섬, 김치, 몸살, 마음, 사람, 감자, 감기. 잘 읽을 수 있나요? 자, 쓰기도 공책에다 여러 번 해주세요. 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45쪽에 보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그죠? 항상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항상 여름만 있다거나 너무 봄만 있다 하면 지루할 텐데 계절이 무쌍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했는데 요즘 기후변화로 그렇지가 않는 거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이런 거. 봄, 여름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도 감사한 마음은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는 거. 부모님 은혜, 선생님 은혜, 아니면 나한테 뭔가를 베풀어준 분에 대한 은혜,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동화나 이야기 제목도 은혜 갚은 꽁, 뭐 은혜 갚은 두꺼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 감사함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봄 하나만 할 때는 미음이지만 이 이응이 나오는 소리가 뒤따라올 때는 아무 뜻이 없어요. 봄 무엇이 할 때 그거거든요. 무엇이 여름이 가는 게 뭐가가 봄이 가 오는데 뭐가 와 여름이 와 이렇게 무엇이 하는 건 아무 뜻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 밑에 미음이 일로 가서 봄이 가고 여름이 미가 여기서 소리가 나요. 이라고 소리하지 않고 어떻게 소리 난다고요? 봄이 가고 이렇게 소리가 나죠. 봄이 여름이 이렇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연음 또는 이어서 소리 나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름이 봄이 그래서 우리가 받침을 배울 때는 이 연음도 연달아 소리 나는 것도 잘 이해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간이 얘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이렇게 안 읽고 시간이 이렇게 읽어요. 흘러도 감사한 마음은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근데 얘 다 어떻게 해요? 소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로 약속을 합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제가 혹시 이렇게 중간중간에 안 했더라도 아 이건 소리구나 이런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글자예요. 글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뭘 배워요?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소리. 칠종성 받침에 나오는 소리 이걸 배우는 거. 봄, 여름 이렇게 딱딱 끊어질 때 낱말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오지만 뒤에 이렇게 조사라고 그래 이런 거. 아무런 뜻이 없는 이런 것들이 오면 이응 동그라미 소리가 오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소리는 변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감사한 마음은 남는다. 자,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 소리예요. 아까 미음 끝났어요. 이 소리 끝났어요. 이번엔 비읍 소리를 하겠습니다. 비읍은 어떻게 돼요? 원래 소리를 닫았다가 여는 소리지만 이 끝에 자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닫히는 소리가 돼요. 자, 소망 여기는 단어들이 돌탑, 입, 업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말 돌탑, 입학, 졸업 이게 대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소망 1권에서 가, 바, 사, 이, 토 이런 말들을 배웠어요. 이 모음이 옆에 가서 붙는 소리도 있고 이렇게 아래로 가서 붙는 소리 중에 이런 단어들을 좀 선택한 거예요. 자, 가, 읍 여기 붙었다 그랬죠? 이 소리가 숨었다 그랬죠?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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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에 숨어 있어요. 소리가 갑, 갑 할 때 의가 없어졌어요. 자, 여기 짜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 여기 뒤에 비읍이었죠? 근데 여기를 비읍, 이걸 어떻게 써야 되니까 읍을 썼어요. 읍. 요 소리예요. 읍 할 때 읍은 없어지고 갑, 바로 이렇게 갑으로 된 거예요. 자꾸 빨리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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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하면 얘는 좀 읍은 좀 살짝 소리 내고 얘는 갑, 갑 하면 이게 없어요. 합, 합, 그쵸? 이해되시나요? 돕하면 톱이 돼요. 자, 은은 여기 숨어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다. 없어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가, 갑. 바로 이제 갑을 읽히지. 아까는 갑, 밥 이렇게 읽었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갑, 밥, 삽, 입, 톱 이렇게 읽히죠. 가, 갑, 바, 밥, 사, 삽, 이, 입, 토, 톱. 네, 읽을 수 있나요? 자, 밥이 어디 있어요? 밥. 갑은 우리 갑을병정 무기 그 10간 12지 할 때 배울 수도 있고요. 우리 뭐 성냥갑 무슨 갑 할 때 있죠? 그럴 때도 갑이에요. 자, 여기 얘는 안 나왔습니다. 얘 나온 거는 밥이에요. 밥. 우리 먹는 밥 있죠? 쌀밥, 무슨 밥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삽이 나왔어요. 삽. 땅 파는 도구죠? 삽. 그 다음에 우리 입. 입하고 여기 입하고 닫혔어요. 소리가.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좀 짧게 보이긴 하지만 톱이에요. 톱. 나무를 자를 때 쓰는 톱. 뾰족뾰족한 거 있죠? 톱니, 톱날 이러죠? 그 톱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 단어들을 먼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얘는 우연히 위에도 초성이 여기 맨 첫 글자에도 저기예요. 비읍이에요. 바, 밥. 여기 나오는 소리하고 여기 나오는 소리가 약간 소리가 틀려요. 바, 밥, 밥, 밥 하고 얘는 닫히는 소리지만 얘는 열리는 소리예요. 왜요? 이 몸이 둬서 바. 여기는 뭐야? 닫혀 있다가 열면서 바 이렇게 하지만 얘는 밥 하고 닫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침에서는 소리가 닫힌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고요. 삽, 삽, 나란히, 나란히. 또 그렇게 안 써도 상관없는데 나란히, 나란히 요게 더 예쁘대요. 저희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입. 자, 우리가 입이 있어요. 입. 먹는데, 말하는데 이런 데 있죠? 입. 그 다음에 톱. 얘도 나란히, 니은, 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글자로 된 낱말들이 있는가 하면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자, 김밥이네요. 우리 좋아하는 거. 김. 김은 아까 미음에 해당되죠? 김치, 김, 밥. 요게 밥이 요번에 비읍에 관한 소리예요. 밥. 잘 안 보이네요. 돌탑. 돌탑 언제 쌓으시나요? 뭔가를 기도하거나 바람이 있을 때
예전에 선왕당이라 그래서 성왕당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돌탑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산에 다니시거나 또는 절에 다니시거나 하다 보면 이렇게 탑을 쌓잖아요. 이렇게 공든탑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지지 않게 쌓다 보면 뭔가를 바람 기도가 있는 거예요. 돌탑 이런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서로 이렇게 이건 한자어가 되겠죠.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들어가는 거. 입구 그러죠. 입구. 입도 입이잖아. 입구잖아. 입구. 입구. 한자어가 입구. 굉장히 재밌죠. 입구. 우리 입. 구. 이렇게 쓰잖아요. 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면 어때요? 입원이에요. 입원. 그렇죠? 뭐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한자어가 배우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자, 지금 배우는 건 어떤 거라고요? 읍 이런 소리. 읍 닫히는 소리예요. 원래는 바하고 닫혀 있다가 여는 소리지만 받침에서는 닫히는 소리다. 가, 갑, 바, 밥, 사, 삽, 이, 입, 도, 톱, 밥, 삽, 입, 톱, 김밥, 돌탑, 입학. 자, 여기서 김밥으로 소리가 나실 거예요. 자음끼리 붙이서 얘가 더 힘이 센 밥 이렇게도 나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히읗을 만나면 소리들이 다 시끄러워져요. 거센 소리가 돼요. 그런데 이응만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비읍이었으니까 입학 이렇게 들릴 거예요. 입학. 네, 여기도 나중에 한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비읍이 들어간 낱말을 좀 더 공부하고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돌탑, 입학, 졸업. 조금 전에 배웠죠? 이번엔 졸이 뭐예요? 이거 한자어예요, 이것도. 끝내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졸업한다든가 뭐 어디를 마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목도 지금 여기 4단의 제목이 뭐예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 합, 피읍은 안 나왔네요. 비읍이 나왔어요. 자, 읍, 비읍이 들어간 낱말을 읽고 쓰겠습니다. 김밥, 김밥, 입술, 입, 밥, 지갑, 갑, 아까 갑이 나왔네요. 아까 갑을병정, 무슨 상자갑, 뭐 이런 거 있었죠? 졸업, 돌탑, 밥집, 입학, 얘는 히읗을 만나서 접시, 직업. 자, 이제 좀 쉬워졌죠? 밥, 입, 갑, 업, 탑, 집, 입, 접, 업, 김밥, 입술, 지갑, 졸업, 돌탑, 밥집, 입학, 접시, 직업. 네, 잘 읽으실 수 있겠죠? 읍, 읍 이렇게 닫히는 소리입니다. 어디가? 두 입술이 닫히는 소리예요. 두 입술이 읍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한다 할 때 입술 어디지? 입술이 입 이게 닫힌다 해서 비읍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문장. 입학을 하고 학교에 다녀요. 입학, 입학 이렇게 소리 났습니다. 입학을, 학을 이렇게 되죠? 얘는 아까도 여기서 설명드렸었지만 이 히읗을 만나면 누가 어떤 소리든지 히읗을 만나면 이 히읗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목구멍 소리가 더해지면 더 시끄러운 소리로 변해요. 팍 이렇게 돼요. 피읍이 되죠. 피읍이 비읍보다 시끄러운 소리가 요거죠. 입술 계통에서 자기 계통에서 거센 소리로 바뀌는 입학을 팍을 여기는 글이 되죠. 글 아까 연음이라는 거 배웠죠. 이 동그라미 소리도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이 기억이 요로 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고 학교에 다녀요. 학교에 다녀요. 졸업을 여기도 어떻게 돼요? 졸업을 이렇게 되죠? 왜냐면 뒤에 이응이 왔기 때문에 불 이렇게 돼요. 불. 제가 이게 잘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예쁘게 쓸 텐데 글씨가 좀 영 안 써지네요. 아무리 연습해도. 글 어디 갔어요? 글 이렇게 바라며 돌탑을, 여기도 마찬가지죠? 불 요 소리가 그대로 여기가 있어요. 돌탑을 올려요. 모두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읍을 배우기 때문에 비읍이 들어간 낱말을 비읍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학습자님들이 지금 어딘가에 다니시죠? 학교에 다니시기도 하고 복지관에 다니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데 다니실 거예요. 경로당도 있고요.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공부를 하겠다 이 소리에 꼭 입학이 뭐 학교 아니라도 되겠습니다. 입학을 하고 학교에 공부하러 다녀요 이 소리예요. 졸업 끝날 때 내가 공부하는 데는 목적이 있죠. 2단계를 다 끝나고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요거를 알아서 몰라서 졸업을 할 때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어요. 그렇죠? 시작과 끝. 졸업을 바라며 돌탑을 올려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하나하나 쌓듯이 이 탑을 이렇게 쌓듯이 나의 공부도 하나하나 뭔가 쌓는다 이런 문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모두 고맙습니다. 내가 뭐 가르쳐 준 사람, 친구 뭐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이에요. 고맙다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고유어, 우리나라 말이라기보다도 고유어. 감사합니다. 한자어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해학습자님에 해당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입학을 하고 학교에 다녀요. 졸업을 바라며 돌탑을 올려요. 모두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런 글입니다. 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 책에서는 미음, 비읍을 한꺼번에 배우고 다시 또 이렇게 묶어서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저는 단어만 뽑은 거예요. 아침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미음이 들어가죠? 비빔국수, 비빔밥 할 때 비빔 여기도 들어갔어요. 남과 여 할 때 남, 동서남북, 남쪽 할 때도 남이에요. 솜잎을, 아까 솜 했었죠? 그러니까 솜잎을, 얘도 솜잎을 이런 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점심, 양쪽에 두 개 다 들어가 있죠? 어떤 분은 정심 먹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 밤이 뭐예요? 캄캄한 밤도 있고 우리 먹는 밤도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을 보고 캄캄한 밤인지 먹는 밤인지는 차려야 되겠죠. 내용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번에 비읍이 들어간 말 아까 배우지 않은 말이에요. 다보탑 어디 있나요? 불국사에 가면은 탑 중에 좀 더 아름답고 정교하게 꽃무늬처럼 만든 게 다보탑이죠. 그 다음에 손톱. 우리 아까 톱도 배웠는데 손에도 이게 손톱이 있어요. 그죠? 손톱. 지갑. 아까 지갑 있었어요. 10, 20, 30 할 때 이 10도 있어요. 그 다음에 먹는 밥도 있죠. 그래서 위에 줄은 미음 받침, 아랫줄은 비읍 받침. 구별되나요? 미음은 해서 콧소리가 나는 받침이었어요. 미음 소리였어요. 입술 소리였어요. 아침, 비빔, 남녀, 솜잎을, 점심, 밤. 내가 받아쓰기를 만약에 한다 하면 아침, 이런 소리 나면 미음을 써야 돼. 비빔, 이러면 입술이 움직이면서 이런 미음을 써야 돼. 남녀, 솜잎. 선생님이 불러줄 때 받아쓰길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야지 돼요. 그래서 머리 훈련도 되고 이렇게 판단력이 생겨서 쓰시는 거예요. 점심. 아니면 기계적으로 많이 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 이렇게 머리도 훈련하면서 우리 말의 발음 원리도 이해를 하면서 하시면 훨씬 재밌고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비읍, 입술 소리인데 읍 하고 닫히는 소리 중에 콧소리가 아닌 소리가 있어요. 다보탑, 손톱, 지갑. 자, 얘 아침 이런 소리하고 탑하고 입술이 움직이는데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면은 미음, 읍 하고 닫히면 비읍. 지갑,
20, 10, 20, 30 할 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밥. 자, 이번에는 문장이 나왔는데 시로 나왔어요. 이 문해학습자님들은 중간중간에 시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모두가 시예요. 모두가 꽃이야. 그게 아니라 모두가 시야. 네,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습에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님들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글 모르던 두려움. 글 리을 받침 맞지? 을 하고 혀가 위에 가서 붙어야 돼요. 어디? 입천자 앞 잇몸인데 글 혀가 말리면서 나는 소리. 글 겨울 즐거움 글 강물 풀 다 혀가 움직이는 소리가 많이 나왔네요. 근데 이건 이미 아까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나와도 되는 겁니다. 니은 은 모르던 찬바람 손는 은 반 린 니은 할 때 은 하는 소리가 다 숨어 있어요.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받침 있나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배운 미음이 있어요. 음이에요. 이번엔 음은 어때요? 음은 이렇게 평평하게 하지만 입을 하는 입을 쭉 내밀어야 돼. 우유 서로 이건 아 하니까 람, 이건 러 하니까 럼, 그렇게 되죠? 봄. 네, 기억되시나요? 이 발음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 모르는 두려움. 네,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똑똑 용기를 내서 왔는데 굉장히 두려워요.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글 모르던 서러움. 네, 몰라서 서러웠어요. 은행에 가서도 맨날 손 아프다 그래야 되고 내가 나를 괜히 좀 이렇게 뭔가를 쓰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아니면 관공서에 가셔도 뭐 내일은 뭘 서류를 신청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써달라고 한다거나 이래서 좀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그 외에도 많은 서러움을 당하시는 경우도 많죠. 우리 학습자님들 그런 분이 많아요. 요즘은 점차 없어지지만 옛날에 여자라서 아니면 전쟁 시절에 그래서 못 배우신 분들이 주로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나타낸 것 같아요. 겨울 찬바람, 언손처럼 시리다. 모모처럼 아주 잘 가르쳐 직접 비유법이라고 그래요. 찬바람 너무 춥죠? 내 마음도 꽁꽁 얼어 있어요. 누가 나 글 모르는 거를 알까봐, 물어볼까봐, 글 물어볼까봐. 할머니 이거 뭐야? 물어보면 내 대답을 못해.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서럽고 이런 게 찬바람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럼 시리다. 손 시리죠? 춥죠?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까 학교 입학을 했죠? 학교 다니는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글 아는 반가움. 그쵸? 반가워요. 이것도 아는 글자. 그래서 간판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이러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이 자동차 표지판을 보고 뭐 이렇게 엄마 저게 뭐야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학습자님들도 속으로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저게 그자였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는 거예요. 얘는 두렵고 서러웠는데 이제 즐겁고 반가웠죠? 봄바람 강물처럼 풀린다. 강물이 꽁꽁 얼은 게 풀려요. 처럼 비유 썼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 지난주에 아마 마감을 했을 거예요. 시쓰기.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따다 쓰면 안 되겠지만 이런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항상 좀 써주세요. 내주세요. 이것도 아마 예전에 어느 학습자님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음과 비읍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글 모르는 두려움. 지금 몰라요. 모르는 지금 그래요. 글 모르던 서름. 옛날에 몰랐어요. 모르던 나의 살던 고향. 옛날에 몰라서 좀 무시당하거나 내가 그렇게 감추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럽고 두려웠으면
겨울 찬바람 언손처럼 시렸어요. 늘 마음이 시렸어요. 한국성이. 그래서 나도 좀 배워봤으면 학교 가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뒤늦게 처음에는 몰래 다니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러실 필요 없으신데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학교 다니니까 즐거워요. 아하, 이게 이거였구나. 별거 아니네. 글 아는 반가움. 지금 그렇다는 거. 지금 다녀서 기쁘고 내가 지금 알게 돼서 반가운 거예요. 이거는 뭐야? 찬바람과 봄바람. 반대죠? 봄 따뜻한 강물처럼 풀린다.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이 학습자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피읍, 거센 소리예요. 받침에서 나오는 거센 소리인데 이거는 7단원으로 가 있어요. 이 소망, 이건, 구성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피읍은 좀 한참 순서인데 저는 입술 소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피읍이 여기도 이가 여기로 가서 연음이 돼서 피읍이 이렇게 되죠. 피읍이 들어간 낱말 읽기 쓰기. 근데 이쪽에 7단원에 보면 거센 소리를 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몇 글자가 안 나와요. 이수, 1권에서 이수를 배웠다면 지금은 입, 숲 이런 말을 배우겠다 이런 소리예요. 자, 쓸 때는 입 이렇게 써요. 숲 그런데 소리는 어떻게 난다고요? 읍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자, 입 이렇게 소리 난다는 소리예요.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먹는 입, 말하는 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거 무슨 거예요? 이파리, 잎사귀 이런 거예요. 이파리, 이파리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피읍을 써줘야 돼. 피읍, 파리. 그죠? 잎사귀도 있지만 이파리. 이파리가 어때요? 뭐 팔랑팔랑 거려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숲도 이렇게 써요. 아니,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 거, 소리가 숲. 그래서 쓰기는 이렇게 써도 이렇게 하면 수풀이라는 거야. 수풀, 수풀 속에 새들 노래할 때 수풀이라고 그러죠? 이 풀에 들어요. 수풀. 이게 풀어서 쓰면 수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쓰면 숲이야. 이렇게 발음하면 영어로 수프 할 때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려면은 뜻을 생각해야 돼요. 뜻, 이파리인지 입술의 입인지 수풀의 숲인지 뭐 이렇게 다른 숲인지 이거를 생각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쓸 때는 어떻게? 입. 이래야지 이파리인지 알 수가 있어. 이파리. 이게 뭔 말이지? 해서 이파리, 잎사귀 이럴 때 이파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요 피읍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파리를 하면서 이거를 틀리게 쓰면 안 되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입, 여기서는 좀 해당하지는 않겠어요. 이읍, 여기서는 글자의 짜임은 해당하지 않고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글자로 된 거 말고 두 글자. 높다. 얘도 이렇게 높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높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아이고. 높 이렇게 들려요. 높. 그쵸? 따 얘가 힘이 더 세니까 따 이렇게 들려요. 높다. 높다. 근데 높으면 백두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거 있잖아요. 이게 뒤에 동그라미 소리가 오면 자기 소리가 나타나거든요. 뭐가? 피읍이 나타나요. 그래서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아 이게 이런 높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덥다도 마찬가지예요. 덥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별할 때 이런 덥다가 있고요. 날씨가 엄청 더워 할 때 덥다가 있어요. 근데 얘도 소리는 어떻게 나요? 덥으로 나거든요. 그죠? 덥.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날씨가 덥다도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 하면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불을 덮다 또는 뭐 음식점에 가면 뭐 덮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오징어 덮밥 이런 식으로 하면 위에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덮이에요. 덮어라, 뒤집어라, 덮어라 그런 말도 되겠네요. 뭐 걸음을 덮어라, 이불을 덮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 덮어 이럴 땐 여기가 올라가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덮이다고 생각하면 피읍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릎 얘는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무릎인데 피읍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이 소리는 이렇게 나는데 쓸 때는 피읍을 써야 돼. 무릎팍 우리 무릎팍 도사 있죠? 팍 이렇게 무릎팍 이럴 때 피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쌍둥이가 있는데 엄마는 잘 알아.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쌍둥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봐야지. 그래서 여기 점이 하나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발음이 있고 이런 발음이 있어서 구별을 하는 거, 뜻을 구별하는 거. 이렇게 하면 입술이야. 이렇게 하면 이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잘 만들어진 한국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피읍을 갖고 또 공부를 해야지 되겠죠?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덮다. 아까 이불을 덮는다 그거죠? 덮어라 이런 거요. 높으면 숲풀 속에 숲을. 앞치마 얘도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옛날에 그 애들 놀던 생각나나요? 그래서 앞에 하면 피읍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싶어 이러면 피읍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 깊으면 깊은 우물 깊은 이거는 옆에 우리 어린 시절에 동요 같은 거 물론 이제 학교를 안 다녀서 잘 몰라 그러지만 손주라든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러 다닐 때 그 소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파리 나뭇 이파리 이런 거. 자, 여기는 문장이 있어요. 하늘이 높아요, 아요, 어요 이런 거 붙이면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연음을 보고 피읍을 찾으시면 쉬워요. 소리는 읍 이렇게 나요. 얘 혼자 하면 어떻게? 덥다. 이 덥다야. 소리는 이렇게 나기 때문에 어휴 날씨가 덥다. 온도가 덥다. 이렇게 소리를 난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덮으냐 덥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거 마찬가지. 높으면 소리는 읍 비읍으로 대표 소리로 나지만 피읍으로 쓰는 얘들은 이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되셨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덥다, 높다, 풀숲, 앞치마, 쉽다. 어때요? 다 비읍으로 소리 나죠? 그런데 쓸 때는 피읍으로 써야 된다 이 소리예요. 깊다, 옆집, 나뭇잎, 하늘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장을 할 때는 소리가 피읍이 나죠. 높아요. 연음 때문에 그래요. 높아요. 그죠? 이렇게 문장 속에서는 자기 소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또 시가 나왔어요. 뭐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고고 싶다가 하나의 그 구절, 구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이렇게 단어와 단어가 합친 거를 구라 그러는데 이렇게 덩어리를 하면 돼요.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고 싶다를 한 덩어리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 이것도 시처럼 지금 썼네요. 학교에 가고 싶다, 고 싶다. 공부하고 싶어서, 어서, 아서 이런 건 뭐 이유예요. 학교 왜 가고 싶지?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교복을 입고 싶어요. 이렇게 싶어서 이거죠?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더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 가고 싶다. 재미있어서. 그렇죠. 재미있어서. 이유예요. 이유. 있어서 뭐뭐 해서 싶다라는 말.
이렇게 뒤집어 써도 돼요.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쓰면 다른 사람들한테 훨씬 강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걸 강조라 그래요.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쓴 거예요. 학교에 가고 싶다. 재미있어서. 근데 여기 나가 없으면 안 돼.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친구들이 좋아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년에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거. 이것도 물론 드러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봄. 이번에 그 시와의 시제도 그거죠. 나의 봄. 지금 나는 봄이다 이랬잖아요. 지금 나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피읍을 공부한 다음에 이런 시를 썼어요. 자, 왜 이렇게 썼는지 의도적으로 썼겠지만 공부하는 마음을 잘 드러냈겠죠. 88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연음됐어요. 싶어서 연음이 되는 경우는 피읍을 찾기가 쉬워요. 높아요 이렇게 대비 있어서 좋아서 그런데 히읗의 특징이 하나가 만약에 이렇게 만나도 되고요. 이렇게 만나도 상관없어요. 히읗을 만나기만 하면 다 소리가 어떻다고요? 거세져 시끄럽게 돼요. 얘는 뭘로 변해요? 키읔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보시고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좋아서에는 아니에요. 같은 계통의 목구멍 계통의 이윽과 히읗과 이응이 만나면 좋아서, 좋아서 어떤 게 발음하기 좋은가요?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얘는 히읗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고 요 히읗이 이렇게 가서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좋아서가 아니라 좋아서 이렇게 돼요. 히읗보다 누가 더 힘이 세다고요? 이응이 더 힘이 센 거야. 이거보다 이런 거보다 어떤 게 더 소리가 잘 나요? 잘 들려요? 아가 잘 들리죠? 그래서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배움 더하기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온 거에 보면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자, 6권에 더하기 6권에 116, 117을 보시면 미음 울림소리에서 단어들을 쫙 정리를 했어요. 비읍 예사소리 있어요. 피읍 거센소리. 물론 여기 낱말의 보기를 더 들었으면 문장의 보기를 들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울림소리 감, 밤, 마음, 곰, 꿈, 비빔밥, 담쟁이, 김치찌개, 숨바꼭질, 잠자리, 엄마, 몸살, 함지박, 남매, 음식. 우리가 대체로 아까 다 했지만 좀 새롭게 나온 단어들도 있죠. 그래서 뭐 다 밤송이, 감나무 알 수 있지만 꿈 이런 건 안 했었고요. 담쟁이 이런 거 안 했었잖아요. 숨바꼭질, 잠자리, 몸살 아까 했었나요? 함지박, 남매 어떻게 돼요? 낱말들이 단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알아야지 바꿔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꾸 읽어주시면 돼요. 읽고 우리는 늘 사용해왔던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미처 여기에 미음 소리구나 하고 생각 못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 두었어요. 자, 비읍 예사 소리 보겠습니다. 얘는 비읍과 피읍은 같이 묶어서 뭐예요? 읍 이런 소리가 나요. 그렇죠? 읍 피읍 예로 나요. 예로 소리가 입술이냐 나뭇잎이냐. 소리는 입으로 나지만 이파리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집밥 밥밥 볶음밥 입술이 딱 닫히면서 밥 끝에 받침 소리가 나죠. 그런데 밥, 입, 단풍잎
얘는 얘랑 관련된데 얘가 조금 잎사귀 할 때 요건데 그쵸? 네. 이거는 조금 얘가 좀 덜 맞은 아마 칸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오징어 할 때 겁 얘는 비슷하죠? 갑 할 때는 오징어가 이렇게 갑으로 둘러싸 있는 거 봤어요? 오징어 안에 뼈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그런 갑오징어인데 여기 헝겊 할 때 소리는 겁으로 나요. 비읍으로 나는데 헝겊해 뭐 헝겊프로 만든 뭐 어떤 인형 할 때 이 푸가 들어간다는 거, 피읍이 들어간다는 거를 요런 단어들은 몇 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압력 밥솥 할 때 밥 할 때 밥솥은 요런 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피읍이 됐어요. 그게 아니라 요 압이 비읍과 피읍을 구별하는 거에서 제가 착각했네요. 자, 비읍, 피읍. 그쵸? 앞. 여기도 얘가 조금, 거기 있는 걸 나란히 써서 그런가? 좀 얘를 나란히 비슷한 걸 써야 되는데 좀 표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압력밥솥은 이게 뭐예요?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또 혈압, 안압 이런 건 다 압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위치. 근데 앞에, 옆에 이럴 때는 이른 압을 써요. 똑같이 소리는 압이에요. 압. 네, 그 다음에 늪도 이런 거 쓴다는 거. 숲은 아까 다 배웠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햇살이 아니라 얘도 햅쌀이라는 거. 햅쌀. 새로 나온 쌀이죠. 햅쌀. 비읍이에요. 여기는 뭐 피읍이 들어간 말이 적당히 잘 모르겠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비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조금 표가 좀 그러네요. 두릅 있죠? 두릅. 나무에 있는 두릅, 가시 많은 거. 두릅. 여기도 비읍이라는 거. 여기는 높다, 높으면, 덥다. 요거는 구별이 되죠? 요거는 뭘 덮어놓은 거. 그렇죠? 이불을 덮다라는 거, 덮밥 이런 거고, 이거는 날씨가 아주 덥다. 노을 잡다. 얘는 아마 소리가 나란히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표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건 구별하면 좋아요. 여기 입술의 입이나 나뭇잎의 잎, 또 숲은 없나요? 여기가 숲 없네요. 숲 이런 거. 숲길 할 때 숲, 네, 이런 거. 숲을. 그 다음에 풀은 없나요? 풀이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압력할 때 높다, 덥다 이런 걸 구별을 하면 좋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뜻을 생각해서 항상 받아쓰기를 써야 된다 이거고요. 여기는 미음, 비읍, 피읍 이거 다 뭐예요? 입술에서 딱 닫으면서 나면 코로 나니까 자, 얘가 입술이에요. 입술. 앞에서 보면 입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하고 딱 닫으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상징화시켜서 표현한 거. 얘는 옆에니까 입을 딱 닫으니까 요로 콧소리가 이렇게 나간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비읍은 피읍은 프 하니까 소리가 더 세다. 그래서 이렇게 나지만 다 어떻게 해요? 얘가 대표 소리로 난다. 얘가 대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미음과 비읍, 피읍을 공부했습니다. 입술 소리였습니다. 자,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칠종성의 이응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